팀장을 이미 세웠는데 저성과 팀장이 돼버렸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피터 제이 로렌스는 1969년 출간된 베스트셀러 피터의 법칙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직원은 무능함이 크게 다가는 수준까지 도달한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가 드러날 때까지 승진한다.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경영자는 자신의 무능이 드러날 때까지 회사를 성장시킵니다. 모든 운동선수는 자신의 실력의 한계가 드러날까지 승리합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원이 팀장을 시켜봤더니 이 사람이 팀장 역할 제대로 못해. 그러면 내가 팀장을 잘못 임명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팀장 직전의 단계가 그의 한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시 리빌딩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게다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더닝과 크루거 코넬 대학교의 대학원생이었다고 그래요.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인지 편향 실험을 1999년에 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뭔가 지혜와 지식이 쌓이면 자신감이 초창기에는 극에 오른대요. 극단으로 올랐다가 그 다음에 절망의 계곡으로 빠져나간대요. 어느 정도 더 공부하면 굉장히 내가 뭘 모르는구나 하다가 그 다음에 깨달음을 다시 차고 지속 가능성의 고온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프를 이렇게, 이분은 그래프를 극단적으로 그렸지만 실제 논문에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S자로 나오지는 않고요. 이렇게 갔다 올라갑니다. 이렇게 내려가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은 약간 과장된 그림이라는 건 이해는 하시고요. 어쨌든 의미는 통한다고 저는 봅니다. 우매함의 봉우리에 빠지는 직원들은 자기가 평균에서 중간쯤 된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맨 처음에는 내가 뭔가를 잘하고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약간만 지나면 한계를 느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차장님, 저는 아무래도 팀장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표님, 아무래도 저는 본부장 직전까지가 좋았던 것 같아요. 본부장 안 하면 안 됩니까? 스트레스 받죠. 그때 경영자 여러분들이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승질 내지 마시고, 김 본부장님 있잖아요.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게 있대요. 김 본부장님이 지금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면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더닝-크루거 코넬 대학생인데요. 그 친구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처음에 어떤 일을 맡아가지고 초기에 진행할 때는 잘 되는 것처럼 느끼다가 그 다음에 뭔가를 알면 알수록 자신의 무능함을 느낀대요. 그러다가 절망의 계곡까지 갔다가 그 다음 단계에 결국은 깨달음의 언덕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역량을 발전시킨대요. 내가 볼 때 김 본부장님은 지금 이 배움의 절망의 계곡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기간이 길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이겨나갑시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승질 내지 마시고요. 더닝-크루거 효과 익혀가시기 바랍니다. 저성과의 원인도 굉장히 다양하다고 그럽니다. 이 마인드셋의 이슈도 있고요. 대인관계, 업무 역량, 조직, 비즈니스, 사람. 팀장이 되고 본부장이 됐는데 그 사람이 성과가 잘 안 나와요. 근데 그게 개인의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대외적인 이슈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 차원의 이슈가 아니라 비효율적인 업무 절차, 자원의 부족, 명확한 목표의 부재, 직장 내 비협조적인 분위기, 부서 간의 갈등, 그 다음에 대외적인 환경,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성과가 안 나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팀장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저 성과인 건지 사실 그건 아무도 증명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이 지금 팀장이 돼가지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 더닝-크루거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있어서 성과를 못 내는 작업이 무엇인지를 해결해 줘야죠. 본인 커리어가 정체될 수 있고 팀원의 커리어도 정체되고 회사의 성과에도 병목이 되죠. 새로운 기회로의 이동에 대한 장벽이 돼요. 왜요? 팀장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 이런 문제들이 그 개인의 문제일 뿐 아니라 회사 전체의 문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가장 직접적으로는 그 팀의 구성원들이 성장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부여잡고 팀장을 임명했다. 내가 임명했으니까 이 사람 내가 성장시켜 주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동아비즈니스 리뷰 2019년 2월 달에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위기의 중간 관리자를 혁신의 허리로 만들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야기가 나왔는데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중간 관리자가 겪고 있는 위기를 당연한 것으로 그리고 소멸을 위한 단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현재의 중간 관리자가 허리가 아니라 몸 전체를 관통하여 각 부위가 제대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팀과 팀 간, 위와 아래 사이에 화학적, 감정적 작용의 매개체이자 조정자로서 허브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중간 관리자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자, 핵심은 뭐예요? 다 생략을 하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피드백이에요. 피드백입니다. 자,
자, 이거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의 자치대학의 빈센트 페냐 로하 교수가 이야기한 건데,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간 관리자들을 자, 피드백을 하지 않았을 때의 통제 집단입니다. 실험 집단을 뭐냐? 피드백을 해주는 거예요. 아, 지금 요거는 굉장히 좋네요. 아, 고맙습니다. 아, 요건 조금 더 합시다. 아, 요건 조금 오바인 것 같은데 좀 참으면 안 되겠어요? 요런 이야기를 중간중간 해줘요. 경영자가. 팀장의 리더가 이렇게 해줘요. 그랬더니 자, 조직 태만, 조직 결속, 팀 만족, 결과 만족, 요 네 가지입니다. 팀장의 그 팀 효율성의 네 가지 요소인데, 보니까 조직 태만은 마이너스 0.2 이상으로 떨어져요. 조직 태만이 떨어지고, 조직 결속 가장 증가합니다. 1 이상으로 증가하고, 팀 만족 비슷하고, 결과 만족은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라고 연구자들은 분석했는데, 핵심은 뭐냐? 허리층에 이미 임명된 사람들이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에 경영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피드백이라는 거예요. 체크인 해주는 거예요. 아, 이렇다. 아, 요건 잘하고 있다. 아, 요건 좀 바꾸는 게 좋겠다. 그건 좀 더 해봐라. 아, 이건 좀 적게 해봐라. 정확하게 수시로 피드백하는 거예요. 이 일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뭐였을까요? 결과가 나오면 서로 박수 칠 수 있는 게 뭡니까? 제가 뭘 도와줘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아, 팀장, 지금 해야 될 역할이 뭘까? 아, 질문도 해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과 권한이 뭡니까? 이런 대화보다는 과업과 역할이 뭡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팀장급의 저성과자 있죠. 팀장으로서 명예롭게 퇴직하거나 팀원으로서 새롭게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 보면 팀장으로 됐는데 오랫동안 팀장이에요. 오랫동안 팀장인데 개선의 여지가 안 보여요. 그렇다면 정말 고민을 한 다음에 이런 대안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1번, 팀장 리뷰를 통해서 교차 검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팀장에 대한 360도 평가를 해서 그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기회를 부여하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직책을 해임할 수도 있겠습니다. 역할 변경에 따른 보상도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직책 해임에 따른 정서적 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할 수 있는 대화가 필요하죠. 또는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될 수도 있고요. 팀원으로서 새로운 역할에 대한 기회를 부여할 수도 있겠습니다. 팀장급이고 조직 내에서 오래됐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정이 안 보여요. 그렇다면 리더의 평가뿐 아니라 360도 평가를 통해서 다른 구성원들도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기회를 부여해 주어야죠. 와신 상담, 절치부심, 기회를 부여해 주어야죠. 그래서 그 기회를 부여해서 이 정도 성과가 나고 이러이러한 변화가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주고, 그래도 안 되면 직책을 해임하고 팀장에서 내려놓고 팀원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케어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본인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면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그것도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